자, 안녕하세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마스터북 6번째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은 좀 약간 사례형으로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요 근래에 우리가 문제를 잘 내지 않고 있긴 한데 올해 31회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중매매라는 게 있죠. 반사회 질서의 아주 대표적인 이중매매 사례형을 하나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요 부분을 보는 거죠. 우리가 마스터북 몇 페이지에 있냐면 16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16페이지 있는데 여기는 사례형으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례형이 지금 제가 16페이지에다가 사례 1번, 그 다음에 사례 2번을 갖다 놨거든요. 사례 1번은 두 개를 나눠서 봤고요. 사례 2번은 종합으로 문제를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요걸 해볼까요? 지금 여기가 보니까 이중매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중 매매 두 번 팔아먹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갑이 지금 집이 있는데요. 자, 요렇게 을이라는 사람하고 1차 매매를 했어요. 1차 매매인데 1억에 자 매매가 됐는데요. 아직 이 사람에게는 등기가 안 넘어왔어요. 안 넘어와 있고 을은 이 친구한테 뭘 줬냐면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중도금이 넘어가지 않으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자유롭게 언제든지 해약금 해제라고 해서 교부한 자 배액을 상환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원래 이 이중매매가 나오려면 반드시 요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중도금이 넘어가면 쉽게 말하면 해약금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약법에 가면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중매매는 안 돼요. 왜? 중도금 이상이 넘어간 상태에서만 이중매매를 꺼내기 때문에 중도금이 이미 넘어갔잖아. 이행 착수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약금 해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중매매인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1차 매매가 됐잖아요. 근데 요걸 병이라는 사람에게 2차 매매가 되는데요. 이때 매가가 3억이에요. 3억인데 갑의 입장에선 여러분들 1억에 팔래요? 3억에 팔래요? 저 같으면 3억에 팔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1차 매매가 하나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된 거야? 여기에 2차 매매가 이루어져 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2차 매매가 됐다. 1차 매매, 2차 매매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중매매라 그래요. 그럼 이중매매. 한 사람이 두 번 팔아먹었다. 그럼 원칙은 뭐예요? 유효예요.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팔고 싶은 거니까. 근데 예외는 뭐예요? 무효인데 여기에 다름에 가면 적극 가담이라는 게 문제예요. 병이 갑의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자 올라가 보면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A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이 매매대금 수령이 뭐냐면 중도금 이상이에요. 중도금 이상이 넘어갔다. 그래 해약금 해제가 안 되거든요. 자, 을이 이중매매는 해약금 해제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중매매를 논하려면 중도금 이상이 넘어간 상태에서만 이중매매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계약금 상태에서는 이중매매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를 기화로 이걸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격려해 줘 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갑, 을에게 1차 매매가 됐고 요걸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에게 2차 매매가 돼서 등기가 넘어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유효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그 다음에 예외로 무효인 경우가 있다고. 두 개가 나눠지는 거야. 두 개가. 그럼 둘 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자, 유효인 경우 이 매수자 병이 악이라는 거야. 악이라는 게 뭐냐면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1차 매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샀다는 거지. 알고 누가? 이 매수자 병이. 그래도 갑과 병 사이는 이중매매는 당연히 유효입니다. 악이자이더라도. 왜? 돈 더 주고 살 수 있으니까.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래서 여기 조심할 것은 누가요? 여기 악이이더라도, 요 악이이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악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요거잖아요. 지금 요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행불능이 됐어. 왜?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못 넘어오잖아, 등기가. 그러니까 을은 뭐야? 계약을 해지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행배상을 청구하고 마무리가 돼요. 이게 단지 이제 갑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췄다면 불법행위 책임도 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걸로 해결해요. 왜냐하면 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단지 을은 등기를 못 받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고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에 이제 그럼 무효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요게 무효인 경우. 요거 무효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게 무효인 경우. 무효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무효인 경우는. 그럼 뭐야? 병이 매수 사실을 알고, 자, 아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병의 배임액, 요게 문제야. 요 적극 가담했다,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적극 가담인 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병한테 2억 주고 3억 주니까 병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그래야 1억보다는 3억이 낫거든요. 그때 병이 꼬드기는 거지. 꿰어낸다. 예, 꼬드긴다. 꿰어낸다. 꼬드긴다. 아니면 해유. 야, 내한테 팔아. 병신같이 무슨 1억에 팔아. 내한테 팔아야지. 하고 이렇게 해위하고 꼬드긴다. 꼬신다. 이게 적극가담이에요. 그럼 이건 사회질서 무효라는 거지. 이건 손가락질 받을 짓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자, 적극가담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적극가담이 있을 때, 적극가담이 있을 때 뭐라고요? 예, 무효가 돼요. 예, 적극가담 행위는 뭐가 된다? 알고도 요청했다, 유도했다. 요건 뭐예요? 요 정도에 된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시험장에 가서니 뭐라고 했냐면 알고만 있으면 된다. 알고만 있으면 된다. X. 알고만 안 돼요. 알고 이걸 꼬여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그럼 적극가담한 거죠. 그럼 갑과 병은 불법원인 급여가 된 거야. 왜? 103조에 해당이 되니까 갑과 을은 불법원인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누가 있어? 을이 있지, 을.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죠. 갑이란 사람, 을이 있고 여기가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적극가담을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요 둘과는 뭐가 돼요? 예, 둘과는 반환 청구가 안 돼. 그럼 근데 누가 있냐 이거지. 누가 여기 요 을이라는 사람 누구를 갑을 대위해서 이 사람한테 넘어간 요 집 등기가 있잖아요. 예, 등기를 말소하고 가져오고 다시 넘어온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무효다. 이거 적극가담이죠. 그럼 적극가담이 돼서 무효단 말이야. 근데 요게 병에 있던 것이 다시 넘어가서 정에게. 정이 선의자다. 그래도 이 사람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거든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요게 적극가담이 돼서 103조 무효니까 이 정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부동산을 사가더라도 이 사람도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립니다. 적극가담이 되니까. 무효가 된다.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아니, 반환 청구가 되죠. 얘는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얘가 대위하고 얘 대위해요. 그래서 선의 제3자이더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자, 병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 여기 정이죠. 얘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환 청구가 될 수 없다.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쌍방이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알겠죠? 여기는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팔았잖아요. 그럼 얘한테 넘어갔죠. 그럼 얘들끼리는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누가 있다는가? 여기 채권자, 여기 소유권을 받을 채권자 을이 누구를 대위해요? 갑을 대위하죠. 대위해서 병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요거 정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요 정이라는 사람은 보호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보호가 안 된다. 이 정이라는 사람은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전득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볼게요. 다시. 여기 올라오면 사례 봐봐요. 자,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병은 갑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이란 말 보였죠. 적극. 그럼 적극이란 건 뭐예요? 적극이란 건 이건 103조에 위반이 된 거예요. 그럼 103조 위반이 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적극적 가담이니까 무효가 되지.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을, 그 다음에 병. 자, 그러고 나서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여기가 적극 가담으로 103조 위반이 된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지금. 그럼 갑과 병 사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왜 무효죠? 이게 103조 무효야. 강행법규 위반 무효가 아니라 103조 위반이 돼버려서 103조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을은 갑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너 갑 병한테 등기 넘겼어? 나 등기야. 너하고 계약 안 해. 야, 소유권 넘기지 말고 그냥 손해배상 해줘. 라고 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을은 매도자 갑을 대위하여 직접은 안 돼요. 이거 직접 말소는 안 됩니다. 직접 말소는 안 되는데요. 나중에 가면 직접 손해배상은 돼요. 얘 때문에. 직접 손배는 되거든요. 직접 손해배상은 되는데 직접 말소는 안 돼요. 대위하여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이게 보이죠? 병을 상대로 직접이란 말 보이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대위로 가야 돼요. 여기도 대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위가 나온다는 거고. 자, 여기는 대위해야 돼. 요 대위. 그걸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갑 자신은 병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갑과 병 간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불법 원인 급여예요. 그럼 쌍방이 반환 청구가 안 돼요.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을이란 채권자가 갑을 대위해선 가져올 수 있지만 갑도 병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요거 조심하세요.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거냐면 금전 채권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원래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금전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의한 등기란 말이에요.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자 취소권이 나올 수는 없어요. 다만 뭐는 된다. 여기서 아까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되지만 여기는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건 가능해요. 채권자 대의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도 조심하세요. 직접 뭐는 된다. 여기 손해배상,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는 직접은 안 되죠. 채권자 대위권,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요 부분이 6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몇 번이에요? 여기 3번. 6번하고 3번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직접 할 수 있지만 요 등기는 대위밖에 안 된다는 거.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리인이 갑의 배임에 적극가, 누가 적극가담한 거예요?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과 병은 한 몸뚱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적극가담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병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성으로서 요건 이중매매가 돼버려요. 병이 몰랐다. 병의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자, 병으로부터 이 사람은 무효죠. 적극가담했으니까.
이 부동산을 전득한, 양득한 정, 이 사람도 결국 뭐예요?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여기 쓴다면 요건 절대적 무효거든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이중매매는 제가 방금 짧은 시간 내지만 이중매매는 두 개 사례를 봤단 말이에요. 원칙은 이중매매는 유효, 단 적극 가담하면 무효. 그렇게 정리를 해서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중매매라는 거 사례형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